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거든요. 내가 아직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또는 카드를 좀 더 긁을 수 있는데 내가 요거 좀 바짝 좀 땡기고 개인회생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미 최근에 빌린 채무가 많다. 지금 내 채무의 대부분이 최근에 빌린 채무인데 내가 듣기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자를 3번 내야지 봐준다고 하던데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법원도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누구나 채무자라면 이런 충동을 느끼는 거고 법원은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리고 정당하게 채무를 사용했어도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용처에 대해서 법원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렇게 기준을 다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제가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최근 채무의 의미가 무엇인가? 최근 1년 내에 빌린 채무를 의미합니다. 내가 오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 이맘때쯤부터 오늘까지 최근 1년간 빌린 채무를 최근 채무라고 하거든요. 특히 최근 3개월 내 채무를 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 기각되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전체 채무액 중에 최근 채무 금액이 80%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단지 최근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비중이 높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각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이지 무조건 통과시켜 주겠다 그 말도 아니거든요. 별도로 심사를 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최근 채무가 많을 때 즉시 기각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일단은 사용 내역을 소명하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최근 채무가 많다 그러면 어디에 썼는지 궁금하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생활비에 썼는지 병원비에 썼는지 아니면 도박에 썼는지 주식 코인 탕진에 썼는지 궁금하단 말이죠. 여기 오시는 채무자들의 대부분은 최근 채무를 돌려막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채무 상환에 썼다 그 말이죠. 오늘 대부업체에서 돈 빌린 거는 지난달에 내가 사용한 카드값을 변제하는 데 쓴다거나 여기 빌려서 저기 변제하고 저기 빌려서 여기 변제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데 쓴다 이거죠. 또는 필수적인 생활비, 그냥 자녀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회의피고 뭐 이 정도 비용으로 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용처가 불확실한 게 있어요. 채무자 스스로도 설명을 못하는 거지. 아주 예전에 빌린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달 전에 빌렸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죠. 뭔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박이나 낭비 같은 사용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론상은 그래요. 채무자회생법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각사유에 해당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의 기준은 그게 기각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100% 무조건 기각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청산가치의 일부 반영을 해서 성실하게 변제를 시켜서 그 사람이 수행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일부라도 변제를 시키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얼마간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고 채무자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으니까 국가 경제에도 이익이 되므로 청산가치의 일부 반영해서 웬만하면 인가를 시켜주자. 이게 법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각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최근 1년 내에 1억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8천만 원은 기존 채무 상환한 거야. 그냥 여기 빌려서 저기 갚은 거야. 또는 생활비 쓴 거야. 그러면 그거는 문제를 안 삼아요. 근데 2천만 원은 여러분이 스포츠 토토를 했다거나 또는 누구 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법원에 설명을 차마 못하는 거야. 은닉했다거나 현금으로 뺏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박이나 탕진 같은 거 소명 못하는 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다 변제를 더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은 3년 동안 2천만 원보다는 변제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한 월에 55만 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 이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내가 최근에 빌린 채무 중에서 탕진했다거나 설명을 참 할 수 없는 그런 금액들이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청산가치에 들어와 봤자 어차피 내 월급에서 1인 생계비를 뺀 돈이 3, 40만 원, 50만 원 될 거니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도박, 탕진, 과소비, 소명 못하는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그러면 급격하게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겠죠. 최근 채무 중에서 설명 못하는 금액이 소액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다액일 경우에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내가 방금 예시는 탕진이 2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최근 채무 1억 빌려서 1억을 전부 다 탕진해서 다 도박했어. 그러면 1억을 청산가치에 다 반영하면 최근 1년 내에 1억 빌려서 전부 다 코인이나 토토로 다 탕진해버렸어. 만약에 청산가치에 1억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물론 이제 서울에선 주식 코인 청산가치 반영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 논외로 하고 내가 탕진한 금액 1억이 전부 다 청산가치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3년 내에 1억 이상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1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 월 277만 원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내가 월급이 200밖에 안 돼. 근데 월에 277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너무 청산 가치가 크잖아. 이때는 이제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법원에서는 탕진액이 너무 크다, 청산 가치가 도저히 보장이 안 된다, 변제율이 너무 낮다, 월급이 너무 작다, 신청권의 남용이다, 이런 이유로 그 개인의 생을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내가 얼마 안 되는 월급이지만 그래도 채권자를 위해서 성실히 변제하겠다, 내 생계비를 좀 줄이고 36개월 변제할 것을 60개월로 좀 더 늘려서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겠다, 그러면 저 탕진한 금액 1억을 다 변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전제에서는 인가를 내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빌린 채무 중에서 탕진한 내역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실하게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시 사례를 한 개 봅시다. 5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채무가 8,800만 원 정도 됐고 월급이 186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무직이고요. 배우자분은 이분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제 직업이 없죠. 그리고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고요. 이분에 대해서 보정 권고 사안인데 최근 대출에 대해서 바로 물어봐요. 법원은 빠짐없이 어떤 채무자가 걸렸든 간에 최근 채무는 거의 예외 없이 다 물어봅니다. 지금 채권번호 3번, 6번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최근 채무 같다. 여기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은 어디에 썼는지 다 한번 소명해보고 사용처가 불확실하다거나 무분별하게 좀 낭비적 성격으로 썼다거나 도박, 주식, 가상화폐 이런 데 썼다거나 게임을 했다거나 토토를 했다거나 또는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다거나 이러면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소명 자료도 제출했고 진술서도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내가 최근에 빌린 돈을 탕진, 낭비한 게 아니고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내 명의로 비대면으로 대출해준다 그래서 내가 동의한 건데 갑자기 비대면으로 대출이 막 발생해서 다 가져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 자료하고 뭐 내가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들 이런 것들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근 채무가 많았지만 사용처가 확실하게 소명이 됐고 사기 피해라는 게 확실히 소명이 됐고 낭비나 도박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청산가치에 안 들어오고 그 당시 1인 생계비 117만 원을 빼고 월 변제금 69만 원으로 3년 변제하는 걸로 통과했습니다. 전체 채무가 8,800인데 3년 변제하면 2,500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 5,300 정도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나 지금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바짝 한번 땡겨보면 안 되나? 카드 다 끌고 대출 다 받고 신청해도 되는가? 또는 내가 채무 내역을 보니까 최근에 빌린 채무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 최근 채무란 것은 오늘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1년 내에 빌린 채무를 의미하고 그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각시킨다, 그 뜻이 아니고요. 어디에 썼는지 소명한 다음에 정당하면 문제를 삼지 않고 도박 탕진이면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더 올린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탕진한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월급이 너무 작아서 변제금을 올려봤자 그 탕진한 금액을 전액 변제해주기 힘든 상황이 왔다. 그러면 변제 기간을 늘리든 생계비를 줄이든 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는 방법으로 신청을 해봐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사실 신청 직전에 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은 예외 없이 다 엄격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뭐 소액으로 몇백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그냥 생활비에 썼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몇백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청산가치에 들어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게 몇백이 아니라 몇천만 원 단위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게 청산가치에 쑥 들어와 버리면 변제하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소액이라면 최근 대출이나 신청 직전에 카드를 끌는 것도 병원비나 생활비처럼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줘버리겠다, 배우자한테 줘버리겠다, 바짝 당겨서 부모님한테 돈 주고 내가 채무만 탕감받겠다, 이런 의도라면 조금 기각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